요즘 관세 전쟁이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104%, 중국은 방금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전쟁이 시작됐죠.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멤버십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헬스케어계의 구글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템퍼스 AI와 또 제가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 팔란티어를 제외한다면 이 중에서 관세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은 기업은 아이온큐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온큐를 제외하고도 다른 기업들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공급망 현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애플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관세, 심지어는 경기 침체로 받는 데미지는 매출이 없는 기업 혹은 적자인 기업에게 더 심각해집니다. 아이온큐가 그런 기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온큐의 전 CTO 김정상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고 어렴풋이 반도체와 같이 퀀텀 컴퓨터도 특수 부품이 많다 보니까 해외 공급망에 의존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깊이 분석을 해보니까 아이온큐가 확실히 이런 위험에 가장 노출이 되어 있는 기업 같습니다. 먼저 과거의 아이온큐 경영진들의 발언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2023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때 있었던 아이온큐의 애널리스트 데이 때 가장 심도 있게 아이온큐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다뤄진 날이었습니다. 다양한 공급업체들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히는 경영진이고요. 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공시된 이번에 새로 나온 10K도 한번 살펴보면 아이온큐가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이 부각됩니다. 투자자라면 꼭 읽어야 하는 10K의 거의 모든 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 팩터 부분을 읽어보면 그런 힌트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크 팩터의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들이 다소 발견이 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에 있어 공급망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와 정치의 긴장으로 인해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죠. 많은 기업들과 전문가들도 보고 있는 마켓&마켓에서도 이번 관세 발표로 인해 퀀텀 컴퓨터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관세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불과 어제 냈습니다. 보고서의 가격이 거의 4,950달러로 요즘 환율로는 700만 원이 넘어가는 관계로 너무나도 읽고 싶었지만 차마 읽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설명 섹션에 아이온큐의 이름이 거론이 되죠. 하지만 이 부분은 아이온큐가 그만큼 퀀텀 퓨어 플레이어 기업들 중에서 가장 존재감 있고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정확히 아이온큐가 어떤 부품들을 어느 국가에서 조달을 하는 것일까요? 아이온큐가 만드는 이온 트랩 방식의 퀀텀 컴퓨터는 초진공 시스템, 또 레이저 컨트롤 시스템과 같은 특수 부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시스템은 독일, 또 포토닉 센서는 캐나다, 그리고 퀀텀 메모리 모듈은 보통 일본 혹은 한국의 연구소에서 조달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아이온큐가 만들려는 새로운 바륨 기반 시스템의 경우는 덴마크 기업인 NKT 포토닉스로부터 차세대 레이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급받는다는 파트너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덴마크면 지금 굉장히 미국과 좋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덴마크에 대한 압박을 관세로 하게 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채널에서 다룬 적은 없지만 이번 트럼프 정권은 그린란드를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강합니다. 하지만 아이온큐의 입장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예측을 한번 해본다면 이렇게 10K에도 공시가 되었을 정도로 본인들이 관세와 관련해서 지정학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부품들을 미리 확보해놨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이온큐의 경영진이 유능하다면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 11월 중순에 미리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미리 확보를 해놨다면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이온큐는 퀀텀 컴퓨터를 다행히 지금 현재 대량 생산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해봤자 연에 5대 정도를 생산하면 되니까 5대어치의 부품을 최대한 미리 조달을 해놓으면 이런 관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그들의 1분기 실적에서 현금 소진량 등을 보면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있었던 4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제조 공장을 다양한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은 아니죠. 이런 관세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더 정확히는 실적 발표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이 정말 어지럽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세 이슈는 아이온큐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산 자체가 대만에서 되고 있는 엔비디아, 또 중국으로부터 CATL 배터리를 수입해오는 테슬라도 데미지가 상당할 것입니다만
흑자를 내면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데미지와 적자인 상황에서의 데미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흑자 전환의 시기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아이온큐에겐 이런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점, 투자자로서는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